가게선은 증시 각도기.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뜨거웠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던 지난 한 주, 그리고 이번 월요일을 보내고 새로운 1월의 두 번째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아침입니다. 뭐라고요? Thanks God, it's Friday. 네, 와, 멋진 금요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는 이제 슬슬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좀 주고 있는 주말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는 올해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했던 한국 증시에서는 그랬고, 미국 증시는 사실 뭐라 그럴까요? 약간 우리보다 좀 나이 먹으신 어르신 이런 느낌 많이 먼저 달렸기 때문에 레이스의 후반에 들어선 것 같은 약간 체력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우리는 싱싱한 젊은이야 청소년 시세를 보여주면서 쫙쫙 뻗어나갔죠. 마라톤 42km 때인데 구간 속도가 막 100m 구간 속도가 한 13, 14초 나오는 분위기, 마라톤 뛰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던 한 주였는데요. 자, 오늘도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두 가지가 붙었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두 가지가 붙었고요. 하나는 뭡니까? 부양책. 네, 바이든의 부양책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 또 하나 연준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발언이 어떻게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오늘 이거 재밌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너무 피곤해서 오늘 좀 푹 자고 약간 늦게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서, 오늘 이걸 중심으로, 다른 거는 조금 놓치더라도 이걸 중심으로 해야 되겠다고 조금 빨리 녹음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지만 영상 녹음이 올라가는 속도보다 이게 워낙 업로드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음성, 네이버죠.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에 올라가는 음성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도 같이 참조하시면, 아침에 또 알람을 설정해 놓으시면 조금 한 10분 정도 빨리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거기서 먼저 접근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도 같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증시각도의 TV 금요일 Thanks God, It's Friday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주말이 다가오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투자를 이제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막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증시각도기 에듀캐스트.com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꼭 들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적잖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작게는 몇백에서 몇천, 몇억, 몇십억 이렇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기초를 깔지 않고 하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단돈 몇백만 원도 기초를 깔지 않고서는 저는 너무 많이 봤거든요. 정말 신기루처럼 없어지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기본적인 심리적 체력을 가지고 시작하시려면 거기에 심리적 체력을 갖는데 최고의 강의는 증시각도기 에듀캐스트.com에서 하는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라는 건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심리 강의는 일찍이 없었어요. 왜냐?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업종에 대한 얘기는 해줄 수 있지. 이 업종이 좋아요, 나빠요 이런 얘기는 해줄 수 있지만 저처럼 많이 실패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실패를 많이 해본 사람은 이렇게 하면 실패해요 라는 걸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그걸 알려드렸던 강의가 바로 증시각도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초보 투자자분들은 이거 증시 강의 유래 역사상 10만원대 강의는 없어요. 다 30만원, 40만원, 50만원, 심지어 100만원, 1000만원도 있더라고요. 난 기가 차서 왜 1000만원짜리 왜 들어? 듣지 마세요. 자, 증시각도기에 잃지 않는 쉬운 투자 10만원대에 이 강의로 충분하십니다. 그거 깔고 이제 그 다음부터 자기 실력을 키워가시면 돼요. 중국 강의는 당분간 없을 예정. 자꾸 강의해보라고 하는데 시간이 없어. 안 됩니다. 강의 문의 저한테 하지 마세요. 하시라고. 네, 지금 당장 할 수 없습니다. 네, 자, 미국 시장 들어가죠. 부양책이 나왔습니다. 1조 9천억. CNN 보도는 1조 9천억 달러, 2조 달러 중 어디일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그건 이미 우리가 몰라서 알았지. 알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반면에 파월이 무슨 얘기를 할까? 이게 관심이었어. 자, 그러니까 일단 부양책이 나오니까 어떻게 돼? 부양책이 나왔는데 뭐가 패키지야? 주로 패키지가 어디야? 개인, 중소, 상공인 이런 쪽이죠. 장기업. 자, 그러면 어떻게 돼? 지수상으로는 뭐가 좋았어? 당연히 러셀 2000이 좋지. 러셀 2000 2% 올랐어요. 자, 2%면 많이 오른 거지. 지수 2%면 종목별로는 5% 10%짜리 막 터졌다는 얘기죠. 우리도 알잖아요. 우리 그때 지수 4% 한번 올랐을 때 미쳤잖아, 장 다. 아시잖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다 미쳤잖아. 지수 4%가 올라가니까.
자, 2% 올랐으면 어떻게 됐을 것이냐. 중소형주들 굉장히 벌떡벌떡 했을 것이다라는 거 충분히 알 수 있는데 반면에 그러면 다른 주식들도 소폭은 올랐어야 될 것 같지요? 그러나 안 올랐어. S&P 500 0.38% 떨어졌고 다우 0.22%, 나스닥 0.12% 떨어졌는데 다우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빅5는 떨어졌어. 야, 바이든이 당선되니까 이제 쫄려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 어디가 제일 쫄려? SNS가 제일 쫄리지. 페이스북 또다시 2.38%. 네. 빅5가 다 별로인데 시원찮은데 그 중에 제일은 페이스북이더라. 페이스북 최고 시원찮아요. 네. 최근에 한국에서는 페이스북 어떻습니까? 좀 꺾이지 않습니까? 저는요. 미국보다 한국이 월등히 빠른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서 저는 제가 페이스북 CEO면 한국에 돈 엄청 투자할 건데 왜 한국에서 성공해야 앞으로 성공할 거 아니야. 한국 같은 나라가 어디 있어. 근데 한국에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다는 뉴스가 들리고는 있죠. 네, 요거 한번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애플 1.5%, 아마존 1.2%, 마이크로소프트 1.5%, 알파벳 0.9% 떨어졌습니다. 반면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13% 올랐고 나스닥 2.44 올랐습니다. 자, 그럼 뭐가 올랐을까요? CEO가 바뀐 인텔. 이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월 얘기로 돌아가야죠. 중요한 얘기로 가야 됩니다. 부양책이 일부 다 미리 반영됐고 오히려 부양책이 많이 반영된 국가는 유럽이야. 유럽이 많이 올랐어. 그 기대감으로. 옆에 있으면 또 꿈을 나오겠는데 뭐 이러면서 유로스탁 0.69, 영국 0.84, 프랑스 0.33, 독일 0.35% 올랐습니다. 저기 부양책 한다니까 좋겠는데 이러면서 올랐죠. 자, 올랐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이 어제 강세를 가다 오늘 다 뒤집어 엎어 다 토해냈어요. 어제 강세를 보였던 금리 하락 부분을 다 토해내면서 오늘 4.1bp 올라가면서 1.120, 그러니까 1.13. 그러면 30년물도 5.2bp 올라가면서 1.87. 다 뱉어냈어요. 다 뱉어냈어. 자, 처음에는 안 그랬거든. 처음에는 강세였다고. 강세였는데 이렇게 약세를 확 돌았어. 왜 그랬을까? 파월의 말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자, 이 파월의 말에 대한 해석은 실전 해석을 증시각도 TV에서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시겠습니다. 저는 제 느낌을 한계가 있습니다만, 틀릴 한계가 있습니다만 실전에서 느끼는 서당계의 풍어를 읊도록 하죠. 뭐라고 얘기했냐면 No time soon. 금리 인상 시점이 일종의 가깝지는 않다. 지금 그때는 아니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 이거는 뭐 그렇지. 이런 뉴스 들으니까 채권 시장이 좋았겠지. 금리 인상 안 한다면 그럼 금리가 더 떨어졌겠지. 하나하나 다 들어봐야지. 나중에 이거 무슨 얘기지? 한번 생각해봐. 그러니까 미국 친구들이 연준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도 바로 해석이 안 돼요. 얘들도 해석하는데 하루 이틀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 자, 해석을 해드리죠. 테이퍼링에 관련돼서는 아직 출구를 논할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 시기가 되면 연준은 출구에 대해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네. 다시 중요하니까 테이퍼링 아직 출구를 논할 때는 아니다. 그 시기가 되면 연준은 출구에 대해 빠르고 명확하게 전달할 것이다. 자, 너희들 모르는 사이에 부지불식간에 도둑처럼 일을 처리하지 않을게 알려줄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알려줄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가 곧 나옵니다. 자, 걱정했던 것보다는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훨씬 빠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다. 야, 역시 통계 분석가들이 많은 곳 아니겠어요? 이 통계 분석 때려보면 이 그림이 그려지잖아. 각이 그려지잖아. 각이. 딱딱 몇 개월 동안 각 이렇게 쫙 지표들 각을 쫙 줄을 재보면 다음까지는 어떻게 되겠다. 이 그림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림이 나오는 거죠. 지금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했더니 진짜 저는 오늘 이 얘기가 오늘의 가장 오늘의 문장 이거다라고 얘기한다. 오늘의 문장. 몇 년 안에 통화 정책의 공간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몇 년 안에 통화 정책의 공간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In a few years. 네.
A few years. A few years. A few. 자, a few가 몇 년이야? 오늘 핵심 단어. A few예요. A few. A few years. 몇 년일까? 야. 거기다 마지막 양념 하나 쳐줍니다. 양념을 탁탁탁탁탁 쳐주는데 미국에 헬리콥터 머니가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는 벤 버냉키처럼 안 할 거야. 그걸로 들렸어. 나는 벤 버냉키는 아니야. 버냉키 형처럼 안 해. 아예 버냉키 형처럼 안 한다니까. 그래 그 몇 가지 뉘앙스가 있지. 나는 그냥 연준 의장 계속 할 거야. 저기 버냉키 형처럼 막 해서 의회한테 잘리는 일은 안 해. 나는 이런 뉘앙스도 있고. 자, in a few years.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자, 근데 뭐냐면 통화 정책의 공간을 가지게 되네. 몇 년 안에 통화 정책의 공간. 진짜 해석할 여지를 많이 주는 거거든요. 지금 통화 정책의 공간이 있어요? 여러분? 없어요. 통화 정책의 공간 없습니다. 통화 정책은 언제 나와요? 금리를 밑으로 내릴 수 있을 때 통화 정책 공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위로만 올리는 건 공간이 있는 게 아니지. 그냥 위로만 올리는 거지. 통화 정책의 공간이라는 건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위아래 아니 공간 벽 쪽에 딱 붙어 있어. 이렇게 벽에 딱 붙여 있어. 그러면 이게 공간이 뒤에 있습니까? 없는 거지. 없지. 공간이라는 건 앞뒤가 튀어주면 돼요. 냉장고도 앞뒤로 조금씩 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전력 효율을 좋게 하려면 세탁기도 1cm는 몇 cm는 띄워놔야 되잖아요. 전력의 효율을 위해서는 약간의 공간감을 줘야 되잖아요. 그건 공간감이라는 건 앞뒤로 좀 띄워놨다라는 얘기예요. 응? 이렇게 버퍼가 있다는 거예요. 공간이 있다는 건데, 자, 공간이 있다라는 그 문제는 뭐냐면 공간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 공간을 다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몇 년 안에 금리는 지금은 바닥에 깔려 있다니까? 바닥에 붙어 있어. 지금 이게 바닥이면 금리가 여기에 더 이상 못 내려가. 내려가고 싶어도 못 내려가. 내려가는데 안 내려가죠. 안 내려가니까 못 내려가. 못 내려가니까 자, 여기선 공간이 없어. 자, 그럼 어디쯤에서 공간이 생겨? 공중에 떠야 공간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공중에. 위아래 공간이 공중에 떠야. 그쵸? 맞죠? 자, 그러면 금리를 어느 정도까지 올려요? 어느 정도가 중립금리야? 여기서 다시 또 예전에 얘기했던 중립금리가 나오죠. 중립금리가 어디 즈음이 중립금리야? 옛날 파월이 그 얘기했다가 한번 시장 박살난 적이 있었어. 중립금리가 대략 한 이쯤이면 2, 3% 사이 아니겠어요? 2, 3%. 2, 3% 정도. 그렇지. 그럼 코리안 현재 성장률 분위기나 뭐 이런 것 따지면 코리안 2% 정도까지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제대로 된 공간이면? 그래. 좀 봐주면 최소한 1.5에서 2는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그 정도는 올라가야 되지. 자, 그 정도는 올라가야 돼요. 자, 금리가 그 정도는 좀 어려울까? 이거 들으세요. 나중에 이제 아니면 제 거를 역으로 다 들어보시면 이해되실 건데, 자, 특별히 거시는 아침에는 주로 미국을 하는 이유는 미국 마감을 하는 이유는 거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융시장에 대한 체크 없이는 거시 확인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계속해서 보면 시장을 탈출할 수 있는 시점이 어느 즈음인가 보다 명확하게 보실 수 있어요. 한국 시장만 봐서는 그게 안 되는 거죠. 네. 네?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얘기 때문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끌고 있는데, 그러면 in a few years의 금리가 1에서 1.5 또는 1에서 2% 사이 어디쯤까지 공간 올라가는데 그게 몇 년 아니야? 그냥 몇 년 아니다 이러면 보통은 한 3, 4년? 이 정도잖아요. 3, 4년. 자, 근데 3, 4년 동안에 금리를 안 올릴 거면 그건 대단한 거지. 2001년도. 탕수육 생각나네. 2001년도 9.11 테러 이후에 금리를 급속하게 낮추고 꽤 오랜 기간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버블이 왔잖아요. 미국에. 2008년 리먼 사태의 원흉이 되었던 그 버블. 그 버블이 장기간의 저금리에 의해서 생성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몇 년 안에까지 하면 버블 생기는데, 근데 뭐라 그러냐면 통화의 공간, 전체 공간을 갖는다는 건 몇 년 안에 금리가 올라 있었을 때 얘기잖아. 그러면 3, 4년, 몇 년이면 7, 8년은 아니지. 그건 아니죠.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 좀 업뷰가 뭔지 좀
밑에 댓글 좀 달아줘요. 댓글. 어퓨는 뭐 1에서 2년이다, 2에서 3년이다, 3에서 4년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번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건 무슨 말이냐면, 대략 3에서 5년 사이에 어디쯤, 또는 3에서 4년 사이에 어디쯤이라고 봤을 때, 그 즈음에 미국의 금리는 1에서 2% 또는 많게 보면 1에서 3% 사이에 어디쯤에 기준금리가 결정이 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대략 한 3년, 4년 아니겠어요? 3년, 4년, 5년까지는 좀 긴 것 같고 3년, 4년이 유력한데 3년, 4년 어디 즈음에 미국의 콜금리는 1에서 2% 사이 또는 뭐 1.2에서 2.5 사이 요 정도 어디 즈음에 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지? 그렇게 되죠. 자, 그러면 3년이라고 치고 보수적으로 3년이라고 치고 그러면 금리는 언제부터 오른다? 지금 0이잖아요. 0에서 0.25잖아요. 이거 4칸 올리면 4칸 올리면 1%잖아요. 4칸 올린다고 쳐. 그래, 4칸만 올려. 0.25%씩 한 칸씩, 두 칸씩, 세 칸씩, 4칸만 올려. 그래서 1.0에서 1.25까지 만든 걸 공간이라고 쳐. 그러면 1년을 올려야 되는데 3년, a few years를 대략 3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2년 즈음쯤이면 금리 올리는 게 당연히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보수적으로 책정을 하면 조금 앞으로 당길 수도 있죠. 좀 일찍 당길 수도 있다. 채권 시장에서 그게 보인 거지. 채권 시장에서 그게 보인 거예요. 처음에는 환호했다가 이렇게 된 거지. 예,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네. 오늘 중요한 얘기 때문에 너무 오랜 얘기인데 이건 다음에 한번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시간 너무 많이 가서 죄송하고 자 이제 인텔 얘기까지만 살짝 하고 끝내도록 친규 실업 청구 건수 그거 패스할게요. 오늘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었기 때문에 인텔의 CEO가 바뀌고 오늘도 추가적으로 올리면서 주가가 4%나 급등을 해주었습니다. 전일도 많이 올랐었는데요. 자 이게 무엇이냐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 짓게요. 인텔의 10나노는 다른 회사들 7나노보다 못해? 물어볼게. 인텔의 10나노가 다른 나노의 7나노보다 못해? 아니거든. 인텔이 향후에 AMD처럼 파운드리를 일부 이전시켜주는 그래서 공정 적체가 없어지는 상황이고 이쪽이 실제로 정말 자존심 상하지만 잘 만들어 TSMC나 삼성전자가 잘 만들어서 얘네 거를 잘 만들어줘. 그래서 진짜 10나노, 7나노 잘 만들어. 그럴 때 집적도는 어떨까? 인텔이 호구가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거는 아셔야 되겠죠. 그런데 지난 몇 년 크루코잔인가? 그때부터 해서 좀 헤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자 이번 CEO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있다는 잠자는 거인이 깨어나는 걸 수도 있다는 점도 같이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연준 의장 발언에 집중해서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시간을 많이 투자했다는 것 말씀드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안에는 이 말 속에는 1년 안에는 쉽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고 행동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겠다라는 뉘앙스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발언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겠고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어제 말씀드렸습니다만 잽을 날릴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다는 거죠. 연준은 2022년 또는 2023년에 금리를 올리겠다라고 얘기했지만 오늘의 요 흐름으로 봐서는 경기의 급상승이 이루어질 때는 생각이 바뀔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열어두어야 된다는 걸 오늘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침 시간 여러분 함께해서 정말 감사하고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따 오후에 또 여러분들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안녕.